확인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과제 제출해 주신 분들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른 때보다 과제가 적었지만 과제 제출하신 분들은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최신 글을 제공함으로써 최신 글을 적으셔서 학부모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분명히 거기에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보글이요, 누적되신 분들은 이번에는 그 키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번 글에는 검색용 글보다도 학부모 소통하는 글, 기존 학부모 소통하는 글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어, 꼭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글이 어느 정도 누적되신 분들은 검색용 글 하나, 또 학부모하고 소통하는 글 하나,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지난번에 코칭 때도 말씀드렸듯이 글은 명확하게 목적을 갖고 쓰시는 게 좋은데, 이 글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학부모를 어떻게 잡겠다, 또는 이 글은 내가 올려서 학부모하고 바로 직접적인 소통하는데 활용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누적된 글들은요, 요번은 아니지만 여름 시즌 영업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영어 프로젝트 들어가게 되면 먼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들을 할 건데, 그때 함께 참여하셔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 활용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스텝 메일처럼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홍보 게시글들을 잘 누적해 오신 분들은 그것들을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세로 사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거 아주 잘해 주셨고요. 꼭 가로 사진 아니더라도 세로 사진, 세로 영상,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활용하시도록 또 이제 여름 시즌 영업 때 도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짬짬이 연습을 하세요. 세로로 사진 찍고 세로로 영상 찍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글을 보면서 어, 원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됐던 건 이거 하나였습니다. 읽을 일목적은 잊지 마시라.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쓴다.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쓴다. 여러 가지 주제를 섞어서 한꺼번에 마치 섞어찌개처럼, 아니면 잡탕찌개처럼 모든 걸 다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검색에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은 어떤 글을 읽을 때 제목을 보고 그 글의 내용을 유추하고 그 내용 들어와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내가 원래 얻고자 하는 목표의 그런 주제가 아니라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주제로 이렇게 겉도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이탈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을 일목적,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글 하나에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넣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꽉꽉 눌러서 다 전달하고 싶은 거, 또 이 내용도 알려주고 저 내용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지만, 읽을 일목적 잊지 마시고, 만약에 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면 글을 나누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전에는요, 제가 몇 번 사례를 드렸지만
이 검색 노출에 방해가 된다라고 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일기 형식의 글들이 있었어요. 일기 형식의 글이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월요일 날 뭐 있고, 화요일 날 뭐 있고, 수요일 날 뭐 있고, 이런 글들이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블로그 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글들이 노출이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거의 일목적은 벗어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쓰신 분들, 원장님들의 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폰트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좀 큰 폰트로 해주세요. 잘 안 보여요. 자, 원장님, 밀라 유지구 원장님. 원래 원장님 처음 아주 초창기 예전에 이제 제가 그냥 검색을 통해서 원장님 블로그를 봤을 때보다는 원장님 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 아이들이 직접 출연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진,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 설명, 그리고 원장님 글에서 좋았던 거, 이런 자신감 있는, 원장님 학원에 대한 자신감 있는 표현, 이런 것들 좋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자신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자신감을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 학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아이들이 잘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원장님이 주저하시고, 너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약간 망설이는 표현을 쓰시면 학부모들은 그거 금세 눈치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합니다. 이 학원 보내야 되나? 이런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어떤 가르침 방식이나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윤선생 프로그램, 그리고 원장님이 반드시 아이들을 잘 지도할 거라는 확신, 자기 확신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확신 있게 쓰시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원장님 이런 표현들 아주 좋고요.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하라는 어떤 학부모 행동을 유발하는 문구도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물론 이런 것들이 약간 원장님의 어떤 그 의식이나 어떤 그 느낌을 잘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잖아요. 물론 친근감 있는 표현도 좋고 좀 학부모가 잘 익숙한 표현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 글의 격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학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글에서는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고 들어가면서 좋았는데요. 어, 이 문장을 처음에 읽었을 때 조금 생각을 했어요. 2학년인가 지금 1학년인가 막 2학년이 시작했나 막 그런 1학년이 시작했나 이런.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물론 학부모 아이가 도와줘서 했지만 원장님의 노력 더하기 아이들도 원장님의 노력에 같이 학부모도 같이 합심했다. 이런 방향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그냥 학부모 아이가 다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 원장님이 더 노력을 기울이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기울인 노력 플러스 학부모 아이가 잘 따라줬다 이런 방향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좋고요. 자, 갑자기 이게 되게 뜬금없이 나왔어요. 어버이날. 요거 또 뭔가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를 이렇게도 해준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체 글 급성장한 아이잖아요. 그 급성장한 아이 이거까지는 좀 갑자기 뜬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글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좀 과도한 TMI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잘 해왔는데 어버이날쯤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띡 들어오니까 이거는 글 맥락에 좀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삭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이미지에 대한 설명도 좀 넣어주셔야 이 맥락에 맞는 그리고 맥락에 맞는 이미지를 활용하셨구나 라는 걸 네이버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 앞에는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뒤로 가면은 그냥 교재입니다. 워크북입니다. 뭐 공부하는 모습, 목록도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가 주가 되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글이 주고 이미지는 사진이나 이미지는 오히려 거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글이 전체적으로 그 포스팅을 이끌어 가면서 이미지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어, 검색 그 네이버에서 글 지수를 줄 때 이미지보다는 글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블로그에서는 이미지의 분량보다는 그런 글의 분량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글로 되게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뭐 글 잘 끌고 가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단락별로 칸이 달라요. 여기도 이만큼 띄었다고 띄시고 여기 띄시고 여기 띄고 여기는 또 이미지랑 붙이고 여기는 한 칸만 띄고 여기는 남고 여기는 이미지 한 칸 띄었죠. 지금 여기는 띄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줄바꿈 기준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볼때 사람이 이렇게 볼 때요. 맥락이 어느 정도 예측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글을 써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줄바꿈도 들쑥날쑥이라 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준을 갖고 좀 의미 단위별로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서 글에 접목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장님 글은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부산 부고원장님. 부산 부고원장님은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되게 아이들이 재밌는 즐거움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하나 얼굴들 보이죠? 굉장히 다양한 표정들.
이 분위기를 잘 보일,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는 영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절하게 더. 이 영상 올리신 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5월 17일, 5월 5일도 아니고 5월 8일도 아니고 5월 15일도 아니고 5월 17일이었거든요. 5월 17일은 솜사탕과 함께.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과 다른 그 이유 그런 것들도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학부모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폰트 사이즈는 좀 업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들이 보이시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요. 100으로 놓고 보면은 엄청 작아요. PC로 봐도 작고요. 모바일로도 또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폰트 사이즈는 좀 업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그 밀러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는 글이 이끌어 나가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글을 좀 더 분량을 많이 해주시고 이미지와 동영상을 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 실제로 이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뿌듯한 그런 마음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의 마음은 이 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 느낄 수 있었지만, 좀 더 그것들을 잘할 수 있게 좀 분량을 길게 써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문정 원장님 볼게요. 자, 아이들의 사진, 이런 영상 올리신 거 아주 잘 하셨어요. 이렇게 세로 사진들 올려주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실 때요. 또 이런 것들을 사진을 꽉 차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지는요. 네이버에서 이거는 직접 말을 해준 거예요.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 그리고 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네이버에서 이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원장님들 글을 쓰실 때요. 이거 크게 꽉꽉 차게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 때문에 그러신지는 잘 어떤 이유인지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큼직큼직하게 이미지 쓰시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땡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가명을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어, 이걸 딱 봤을 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도 해야 되고 이게 아, 이름을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구나, 숨기기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검색이나 이런 것들도 방해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예 가명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 업을 해주세요. 지금 폰트 100으로 봤을 때 이제 100% 화면 봤을 때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아마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모바일 줌으로는 잘 안 보이실 사이즈 정도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폰트 사이즈는 좀 크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폰트 사이즈는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이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텐데 초중반 되는데 진짜 빨리 오는 사람들은 40대 초반에도 노안이 오고 사실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40대 초반부터 돋보기 쓰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한 서너 세 돋보기 쓰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볼 때 되게 눈이 아파요. 모바일로
특히 모바일로 볼 때는 눈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큼직큼직하게 갔을 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고, 또 큰 폰트가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글자 수는 적어도 굉장히 많이 쓴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좀 크게 가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성원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있으신데 굉장히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글자 폰트 사이즈 작은 거 쓰신 거 보면. 근데 좀 학부모들을 고려해서 폰트 사이즈를 키워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영어 공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늦었다고 아마 시작하는 글 전체적인 맥락을 봤더니, 늦었다고 시작하는 학부모한테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해도 충분해 라고 하는 다독이는 파트 같은데요. 자, 천차만별입니다 하고, 이 문장은 너무 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세네 살, 3살, 4살부터 시작해서 노출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단을 나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한번 끊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블로그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블로그 글은 쓱쓱쓱 읽으면서 머리에 탁탁탁 꼽히는 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좀 다듬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어머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만족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지금 왜 만족했는지를 설명이 없으세요. 뭔가 질문을 던지고 뭔가 화두를 던졌으면 그걸 회수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읽었는데 그 답이 없잖아요. 굉장히 읽고 찜찜해요,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답을 줄게요. 그러면 다음번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 글에서는 걱정했는데 만족했어. 근데 회수가 안 된 거예요. 걱정했는데 뭘 걱정하고 뭘 만족했는지를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게 해달라. 어떻게 걱정을 하셨어서 그동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재미있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만족을 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읽고 해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해독도요, 어, 이제 그냥 통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학부모가 봤을 때는 영어 단어 읽고 해독라고 했을 때 약간 여기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시려고 했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냥 영어 단어를 읽고 뭐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니면 소리와 관계를 잘 알아서 뭐 그런 표현들로 좀 학부모가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정도 글은 직접 쓸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애가 쓴 글이 없어요. 근데 이 라이팅 교재이긴 해요. 근데 이런 글 정도를 쓴다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이 없어요. 분명히 의도를 갖고 이 문구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쓰셨을 것 같은데, 이것만 갖고는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글을 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넣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딱 학부모가 봤을 때 딱 이해하고 바로 넘어가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칭찬해 드리는 거는 사실은 조성원 본부장님께서 초반에 굉장히 글 쓰는 거에 부담스러워하셨고 어려워하셨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은 글을 직접 이렇게 써주고 계시고요. 또 어, 포기하지 않고 해주시고 또 글도 꽤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 아주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금매 원장님 볼게요. 제가 강금매 원장님은 글이 올라오자마자 칭찬을 해드렸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왜 칭찬을 해드렸는지 말씀을 그때 드리기도 했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음,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라. 뭔가 깊이 있고 그런 것만 보여주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이러면서 원장님의 모습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때 한번 보여드린 장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광고 사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거는 굉장히 슐리츠 맥주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광고 오길비였나? 그 사례에서 가져온 거예요. 불멸의 광고라는 그 책에서 제가 보면서 하고 실제로 이 사례는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슐리츠 맥주 광고 사례입니다. 슐리츠 맥주는 증기로 병을 세척합니다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 회사가 있었지만 5위에서 1, 2위로 진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다른 맥주 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세척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고객들의 신뢰가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원장님이시던 그 학원을 또 공부방을 교습소를 아주 깔끔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신경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났었던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은 여러 가지 학원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적어도 매년 뭔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뭐가 없다 생각되면 도배라도 다시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적용해가고 있으실 거예요, 원장님들이. 저는 모든 원장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청결하게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신경 써서 실제로 아이들이 쓰는 비누 하나도 또 좀 좋은 걸로 뭐 이렇게 아주 세심한 디테일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원장님의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원장님들은 뭐라 그러시면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학부모들한테 잘 안 보여졌잖아요. 물론 아는 학부모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뭐 학부모들이 뭐 여기에 반응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방금 제가 슐리츠 맥주의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다른 학원도 그렇게 옆에 있는 학원이 더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원장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차별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 잘 살펴보셨다가요. '아 이건 남들도 그렇게 하는 건데.'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를 글로 옮기셔서 학부모하고 소통하시고 학부모한테 알려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면에서 저기 강금희 원장님을 되게 칭찬해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제를 잘 잡으셨고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잘 담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글이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 주제와 여기에 담겨 있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원장님들도 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으셔서 글을 올려보시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글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라.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꼭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은 활동들을 이렇게 해보시라. 그냥 남들 이신점심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신점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알리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원장님한테는. 여기 보시면 뒤에 가면 이미지가 더 많아져요. 근데 최소한 블로그는요, 글과 이미지는 7:3 정도를 맞춰주시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5:5 정도가 되면은 인스타나 다른 게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블로그는 어, 글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매체이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글에 분량이 많아야 된다. 이거는 잊지 않고 어, 포스팅 하실 때 염두에 두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평근강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호평근강 원장님 되게 좋았던 거는요. 보통은 그날 있었던 일들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성스러운 과정을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진짜 마음을 기울이는 과정들을 담아주신 거 아주 잘해주셨고요. 어, 사진을 보면은 정말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집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어서 야 정말 기부적인 남자아이들이 좋아하고 특이한 포즈도 취해가면서 하는 것들 보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담겨서 좋았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들이 어떤 반응, 학부모들이 얼마나 감사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왔을 때 학부모는 감사함을 느끼긴 하는데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예의가 바른 학부모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감동을 받은 학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셨다는 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갑자기 임급상이 발생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신 거 정말 학부모들이 그 감사한 마음 이렇게 보여주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 정보성 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학 원장님이 우리 학원 재밌어요. 그런 또 어떤 학원의 이미지, 원장님의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정말 사랑이 많다는 그런 걸 표현하는 이미지의 글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목차 같은 것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정보성 글에는 이런 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미지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건 안 써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그리고요. 도넛 30박스 왔어요라고 박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는 글이 이해가 좀 잘 안 가가지고 한 5분 넘게 이 문장만 제가 고민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일단은 30박스를 배민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배민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전화해서 나 주문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셨고 또 쇼핑백은 안 되니까 미리 전날 가서 쇼핑백도 결제를 하고 그달 당일날 못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그 아이들만을 위한 도넛을 결제해서 갖고 와서 그 전날 준 애들도 있고 다음날 받은 애들은 이제 이벤트 때 받았다. 그런 내용이 이겠구나.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그런 내용이 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물론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실은 정말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또 그 아이들이 그 가져갔을 때 그 느낌 이 쇼핑백 하나 보통 남자들이나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들고 가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쇼핑백 하나도 좀 좋은 걸로 아이들이 들고 가기 편한 걸로 또 거기다가 이 쇼핑백이 그 쿠로미 캐릭터 이제 던킨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쿠로미 박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좀 더 풀어서 해주세요. 그러면 원장님이 이런 거 하나에도 디테일을 신경 쓰시는 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도 정말 잘 챙겨 주시겠구나. 정말 고맙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하신 그 많은 진짜 여기에는 고민과 그런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애정과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면 정말 학부모들한테 더 감사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기능을 좀 쓰셨거든요. 근데 슬라이드 기능 이렇게 쓰시면 사실 여기만 보이고 여기까지는 잘 안 가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로그 글은 모바일에서 쓱쓱쓱쓱쓱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중간에 슬라이드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고 싶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한 이런 것들 잘 표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원장님이 정말 노력 잘 보일 수 있었어요. 어, 네, 자이 하버뷰 긍정박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글에 내용을 아주 잘 담아 주셨습니다. 짧은 글로 원장님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담아 주셔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내용을 잘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잘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뭐 원장님도 잘 표현을 해주셨지만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선택하게 한 거, 그리고 직접 쓰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받는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 잘 전달되게 해주셔서 이런 것들은 다른 원장님들도 하실 때 가져가서 좀 차용해 가셔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 아이들이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집에서는 못 먹게 하잖아요.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간식도 챙겨주고 바라고 막 아마 그러신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까지 잘 전달됐다는 거 아주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들도 예고하시는 거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글 보고 원장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은 들더라고요.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라고 해도 학부모는 분명히 그날은 놀기만 하는 날이야? 라고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비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학습에 누수가 없다라는 점은 한 번은 언급을 해주시는 게 그런 불안함을 잠재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어딘가에 하나 좀 살짝 한 문장 정도라도 삽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경주 황성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자, 경주 황성 원장님은요, 이런 글을 이제 주로 밀기 시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의 경험으로 시작하고 경험으로 쭉 끌고 가신 거 상당히 인상 깊었고 좋았습니다. 원장님의 어떤 감정, 고민, 그 다음에 그 영어 그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어, 단지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어떤 스킬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계룡중 1학년 가정에 대해 사진 준비물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는 그 원장님 따님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진과 그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지? 무슨 준비물이지? 이거를 사진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다른 이벤트에 쓰셨나? 아니 뭘 했나? 뭐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 물론 이제 여기에 뭔가 키워드 관련해서 하시려고 의도하신 바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설명은 그래도 좀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쭉 다 알겠어요. 아이들과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딸 둘인데요. 저보다는 애들을 훨씬 더 아끼고 잘 키우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거 정말 너무 공감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거 공감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어, 어, 여기까지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뭔가 원장님의 깨달음도 들어가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톤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원장님이 원장님 관점에서 가다가 갑자기 학부모를 가르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공감대는요. 원장님의 어떤 경험을 통한 그것이 굉장히 부모로서의 공감하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진 깨달음,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적용해서 무슨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어 그냥 가르치는 갑자기 부모들 가르치는 듯한 느낌으로 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원장님도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한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글을 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톤을 계속 끝까지 끌고 나가셔서 나도 이런 시행착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했고 같이 해봅시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어, 톤의 매너를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갑자기 어버이날 선물에서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모였는데 갑자기 선생님으로 넘어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읽을 일목적, 읽을 일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음, 원장님의 자아가 분열했어요. 부모로서의 자아와 선생님으로서의 자아가 분열을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일목적 잊지 마시고요. 여기 뒷파트는 하나를 따로 떼내서 여기서는 부모로서의 어떤 느낌으로 딱 마무리 지으시고 이 뒷파트는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쩌면 원장님께서 이걸로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부모 저기 스승의 날 선물 받은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상에 젖으셔서 이걸로 시작하셨는데 뭘 엮어볼까 하다가 앞에 거를 엮어볼까 그동안 이제 깨달음이 있으셔가지고 이건 언제 한번 포스팅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치신 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그게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를 딱 나눠서 선생님으로서의 그 글 하나, 그리고 원장님으로서의 글 하나, 그다음에 부모로서의 글 하나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 것도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답을 찾기 위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이구나, 원장님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는 충분히 높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장님의 어떤 이 글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신정 엑스포 원장님. 네. 원장님의 글을 딱 보잖아요.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쭉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 진짜 원장님은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아이들 진짜 한 명 한 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참, 어, 학부모들한테 분명히 전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학부모들이 아닌 것 같지만 원장님의 진심은 전달됩니다. 글을 통해서. 다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통해서 원장님들의 진심이 분명히 전달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냥
사부로서의만 그런 느낌으로만 글을 쓰시면 그 마음도 학부모에게 전달되지만 정말 아이들을 아끼고 정말 정성을 기울인다 그 마음을 아마 쓰시면 그게 굉장히 투박한 표현일 수는 있고 막 화려하고 뭐 작가처럼 그런 느낌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마음들은 학부모한테 분명히 전달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어느 날 안다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원장님, 이 글은요, 이제 어떤 시스템을 소개하는 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일단 주제부터 보시면 러닝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러닝 시스템을 활용한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어, 글에 있어서 이건 어떤 시스템의 소개가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학습에 적용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것까지는 소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는지는 뒤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파트에서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특히 3일만 오는 아이들한테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에도 이 시스템 활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는 학부모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맞춤 학습을 하고 있구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좀 글을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원장님은 글을 보면 뭔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글이 아니고 뭔가 임 선생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가 있는데 그 장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장점이 있는 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 특히 예를 들면 뭐 한 명한테 적용한 사례, 예를 들면 한 명 찍으 뒤에 한 명 찍으셨죠? 요 꼬맹이 찍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학습을 관리를 해주고, 어떻게 원장님이 확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으로 딱 찍어서 흐름을 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셨을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의 소개, 어떤 기능 소개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돼서 아이들의 학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훨씬 더 부각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 문장으로 하고 여기에 뭔가 포인트를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심코 넘어갔다가 뒤에서 그러면 뭔가 아이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 다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쭉 다시 살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요것도 좀 더 부각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띄고 좀 더 설명을 친절하게 좀 풀어서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때는 특히 전화나 줌 수업을 하는데 기존 수업과는 좀 다르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뭐 하기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여행 기간 중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원장님하고 소통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일 오는 애, 5일 오는 애, 뭐 4일 오는 애, 이런 애들이 차이가 뭔지가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3일 오는 아이, 5일 오는 아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 적게 오지만 5일 오는 것처럼 학습이 진행되는구나. 5일 오는 아이는 그만큼 또 탄탄하게 또 꾸준히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좀 차이가 뭔지를 설명을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학부모들이 원장님 고부방 선택하는데 특히 요런 아이들이 원장님 고부방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쌍문동의 이재구 원장님 볼까요? 자, 원장님도 좋았어요. 네, 요런 아이들의 어떤 질문, 수업에서 있었던 원장님이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뭐였냐면 수업에서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 장면은 그냥 원장님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원장의 역할이지 뭐 선생님의 역할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포인트를 딱 집어서 블로그에 올려서 학부모와 소통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맥주 회사 얘기나 어떤 강금매 원장님의 그 환경미화 이 글과 맥락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수업을 하고 있는 활동들에 있어서 뭔가 오늘은 감동이었다. 또는 뭔가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도 내가 하고 있다면 부각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원장님들이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두셨다가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원장님이 바쁘게 일상일 막 하고 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핸드폰이든 어디든 살짝 그 내용들을 기록해 두셨다가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포인트 잘 잡으셨어요. 네, 이제 폰트 사이즈 너무 작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부스터 교육 받으셨다는 느낌이 확 나죠. 부스터 교육에서 배우시는 그 포인트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한 가지는요. 여기 N은 어디 있죠? 음, 어? 그 사이 글 고치셨나요, 혹시? 혹시 고치셨을까요? 뭔가 그 이 표현이 있었어요. N은 뭐뭐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 내용이 뭔가 비었는데 뭘 표현하시려다 말았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쵸? 그렇죠. 제가 이걸 보다가 한참 생각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오탄지 아니면 뭔가 표현하시려다가 표현을 말으셨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수정하셨군요. 그 포인트.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이거 좀 인상 깊게 봤는데, 픽처 딕셔너리 저희가 예전에 교육을 좀 했었죠. 그 해가지고 뭐 감동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원장님 이거 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요 픽처 딕셔너리만 모으시면 굉장히 저학년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어떤 활동들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만 모아서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글을 하나 올려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장님한테는 특별히 이것만 모아가지고 글을 올리셔도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뭔가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글을 올려주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만년 강대 원장님. 네, 아이들이요. 저는 원장님 사진에서 이렇게 웃는 사진 별로 없거든요. 블로그에. 근데 애들이 진짜 이 장면들을 어떻게 이렇게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장면들을 포착하셔서 사진을 정말 잘 찍으셨어요. 아이들의 어떤 진짜 신나는 그 장면들, 정말 이런 다양한 표정들, 그리고 좀 나이가 먹으면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사진 왜 찍고 막 얼굴 가리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원장님이 찍을 때 있다는 거는 원장님하고 굉장히 그 공감대, 어떤 이 신뢰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요. 이런 것들이 느낌이 분명히 옵니다. 학부모들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원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원장님 일단 폰트 사이즈 하나 업해주는 거 아주 잘해주셨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블로그는요, 전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블로그는 어떤 광고 카피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려요. 원장님이 원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변조를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변조를 주시면 어, 읽는 데는 뭔가 딱딱 키워드는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떤 원장님의 어떤 그 느낌, 원장님의 목소리의 느낌, 원장님의 어떤 표현의 느낌이 잘 안 드러나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묻혀요. 그래서 잦은 변조보다는 적절한 변조, 꼭 강조해야 될 부분, 그런 것만 해주시는 것을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 보세요. 이런 데서는요,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중요할까요? 원장님이 할 때는 이게 아마 다른 데와는 차별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이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원장님이 강조해 주신 포인트와 실제로 학부모들이 보는 포인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학부모 관점에서 원장님의 어떤 요게 강조되고 싶으셨다면 좀 앞단에서 다른 때보다 카네이션 많이 받으셨죠. 근데 저희가 만드는 카네이션을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준비했어요 라고 앞단에서 표현해 주시고 들어가셨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요게 많이 부각돼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인성도 좋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그 포인트를 강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업 현장을 전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카네이션 만들고 이게 뭐 어떻게 수업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벤트인지 수업인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벤트로 한 건지 아니면 수업 중에 영어가 관련된 그 무언가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수업 현장, 수업 활동, 이런 것들을 활동 모습 이렇게 되어 있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다른 수업이 아니라 이런 수업 활동 위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수업 활동, 수업 현장, 이런 표현들을 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려요. 육아 힐데스하임 원장님, 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학부모의 고민에서 시작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부모의 소통,
잘 보여주신 거. 그리고 알파벳과 소리 이야기, 뭐 이런 소리 이야기, 이런 것들 표현해 주신 거, 그런 것들. 이외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뭐, 파닉스다, 뭐다, 이렇게, 뭐, 알파벳이다, 딱 여기서만 그치는데, 뭔가 파닉스를, 학부모 관점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이런 표현들은 좋았다. 학부모 관점에서, 어, 이해하기 좋게 해주신 표현이다. 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폰트 사이즈는 작죠? 이게 지금 125인데 이렇게 하면 더 작아지죠? 좀 폰트 사이즈 키워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폰트 사이즈 키울 때는요. 여기가 커졌으면 여기가 되게 밋밋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폰트도 같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신 부분도 좀 볼게요. 이 글 잘 보이시나요, 혹시? PC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실제로 PC로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보이신 글이 잘 안 보여서 눈이 아파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하실 때는요, 좀 글이 잘 부각되는 색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하게 하셨으면 폰트색을 좀 연한 색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잘 글이 부각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학습기로만 공부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런 표현들. 여기요. 이번 포스트에는 학습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연구가 성장하는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네, 사실은 여기서부터 적응기구나, 적응기야, 그렇구나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딱 보는데 학습기를 이용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어. 아니, 뭔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느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문장 하나로 이렇게 죽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표현은 삭제하시고요. 언제부터 학습한 연우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 자랑하고 싶으셨다라는 거를 이 문장에서는 부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원장님이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삭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새벽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죠? 일단 글 2개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이벤트 수업 제가 딱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사진, 심지어 원장님이 아이들과 뭔가 활동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아주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좀 좋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좀 조명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하실 때요,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서 좀 학원의 느낌이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원장님 되게 잘하셨던 거, 처음에 이 라포를 딱 쓰는 순간 이거 학부모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어요. 이런 걸 잘 해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보다는 저는 사실 이 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글은 다른 원장님들이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글이어서 첫 번째 어저께
오늘 새벽에 하신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공유해 주신 그 더 중심이 된다고 생각됐던 게 뭐였냐면, 자, 보통 아이들의 성장기 이야기를 드렸더니, 어, 보통은 아이들이 언제 만나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뭐 파닉스를 하고 뭐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읽게 됐어요. 이 정도의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좀 다르셨던 거는 상담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상담부터 학부모랑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리고 학부모가 어떤 고민을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원장님께서 어떤 제안을 해주셨고 어떤 플랜을 세우셨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 느낌. 그래서 뭔가 학부모가 해소된 느낌 갖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그 분원들을 학부모가 뭔가 줬던 코멘트를 줬던 그 내용에 놓치지 않고 신경 쓰고 돌봐줬다. 그 느낌 갖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잘 드러나게 해 주셨어요. 자, 이 고민 알려줬잖아요. 이런 고민. 그래서 적절한 적절한 전략을 잘 세우셔서 세우셔서 학부모하고 소통 이렇게 하셨고 잘 세우셔서 학습을 시키셨더니 요런 요런 결과가 있었다. 저는 이것도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보내준 거 이런 느낌도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간의 스토리. 짧으면 되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뭐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학부모의 신뢰가 점점 누적되는 느낌이 보이시죠? 물론 이제 이 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를 보냈을 때 비슷한 이 학부모들 보겠죠. 3학년이면 3학년, 5학년이면 5학년인데 아직 영어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진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 글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걸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이 학원에 보냈을 때, 이 공부방, 이 교수에 보냈을 때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구나 그 느낌을 갖게 하는 데는 좋은 글인데 그거에 더해서 학부모하고 학부모의 신뢰가 점점점 누적되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 글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제 성장기 이런 거를 글을 쓰실 때요. 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상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아예 해가지고 현재의 학부모 반응, 현재 현재 시점에서 학부모가 얼마큼 신뢰를 얻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잘 쓰셨기 때문에 다른 원장님들도 이 글 보시고 참고하셔서 성장기 쓰실 때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피드백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과제하시느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원장님들의 수준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셔서 제 피드백을 더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정도로 많이 올라오셨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의 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원장님들의 글은. 그래서 원장님들의 글을 보고 좀 더 참고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어, 같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누적된 글을 가지고 스텝 메일이나 스텝 문자 이런 것처럼 어,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학부모들 예전에 굉장히 간단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글을 쓰고 문자를 보내서 회원가입 딱 엄청 간단하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원장님들이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 것 어렵다고 느끼면 사실 시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도해보고 결과 부딪혀보고 뭔가 반응도 보고 그러면서 느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여름 시즌 영업할 때 누적돼 있는 글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 영업할 때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좀 더 발전하고 저도 발전하고요. 원장님들도 발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원장님들의 영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월 달도 수고하셨고요. 6월 달 그 세미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지금 학원사부에서 세미나 준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요. 어, 가능하신 분들은 다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셔서 실제로 그날 학원사부 팀원들하고 만나서 또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또 다른 동료 원장님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고민거리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들으시고 서로 나누시면 큰 힘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원장님들을 반갑게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톡방에요. 오늘 좋았던 내용 포인트들 하나씩 올려주시고 혹시 오늘 들으셨던 것들 중에서 좋았던 거 그리고 아니면 제안사항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마이크 열고 말씀을 지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단톡방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이크 열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열고 가능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굉장히 샤이하시네요. 네, 신 원장님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여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단톡방에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난번에 원장님들께서 주셨던 의견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문득문득 이렇게 질문 남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향후 원장님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실을 닫도록 하겠습니다.